각종 부실공사와 비리 의혹이 제기돼 온 부안 하수관거 사업에 부안군이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긴 가뭄이 계속되면서 계곡까지 말라붙고 있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가뭄으로 한여름 장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전주 선미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냉면집으로 바뀌고 젊은 예술인 공간이나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부안 하수관거 부실공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부안군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사에 제대로 된 흙이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굴착기가 하수관이 묻힌 땅속을 직접 파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부실공사 의혹 보도에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포장 아래로 2m가량 흙을 걷어내자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흙과는 다른 색의 토사가 모습을 보입니다. 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과 시공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뻘이 밀렸다는 얘기죠, 결론은 옆으로. 여기서 뻘이 어디 있냐고요? 굴착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500m 구간 내 3곳에서 이루어졌는데 12제곱미터의 직사각형을 2m 깊이로 파내 그 속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핵심은 매설된 하수관 주변에 제대로 된 흙이 쓰였는지인데 채취한 토사는 전문기관이 나서 적합성 여부를 따집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KS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약 20일간의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값을 현장에 통보하게 됩니다. 부안군은 제대로 된 흙이 쓰이지 않았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고발해야 하고 행정조치만 가능하다면 그대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하수관거 부실공사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부안군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 달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폭염에 도내 유명 계곡까지 물이 말라붙었습니다. 휴가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가뭄으로 한여름 장사를 망쳤다며 울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휘감아도는 검푸른 물결. 풍부한 수량과 차가운 수온을 자랑하는 운이람 반이람은 산중 피서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계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실개천처럼 말라붙어 메마른 모습입니다. 물놀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캠핑장은 한산하기 그지없고 군데군데 웅덩이에서만 피서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연히 틀려요. 많이 줄었습니까? 물도 많이 줄고 아까 말씀대로 물도 미지근하고. 산중에도 물이 말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서객의 발길도 뚝 끊겨 차량으로 10,000원이던 도로변도 한적한 모습입니다. 옛날에 맑고 좋았죠. 물 수량도 좋고 그래도 이 전라도권에서 운이람 반이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피서 명소로 이름 높았던 정읍 내장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물고기도 잡고 새우도 잡던 것은 이제 옛말이 됐고 말라버린 계곡은 먼지가 날릴까 걱정입니다. 작년에랑은 물도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놀고 갔는데 올해는 진짜 유독 더 물이 없거든요. 많이 가무네요. 휴가 피크인 7월 말 8월 초는 지나갔고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울상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만 비해도 5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망했죠. 이번에 올해 휴가는 거의 평일하고 비슷해요. 비가 내릴 기약은 없고 깊은 산 계곡까지 물이 말라버려 태풍이라도 와달라고 애원해야 할 상황. 기후 변화가 여름 휴가의 표정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소방본부에 신고된 물놀이 사고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32건으로 사망자만 5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술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바다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 한가운데 냉면집이 생겼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예술인 공간으로 바뀌는 등 선미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성매매 업소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 선미촌입니다.
업소를 사이에 최근 냉면집이 문을 열었는데 8년 전까지는 이곳도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성매매 업주에게 속아 건물을 임대해줬던 건물주는 10여 년 세월을 법적 다툼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 탓에 오랜 기간 건물을 비워둘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전주시의 문화재생 사업에 용기를 내 냉면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나 자체도 여기를 들락거릴 수 없는 내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결심을 했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성매매 직결지인 선미촌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부서가 선미촌에 자리를 잡은 뒤 땅과 건물 5곳을 매입해 공원을 만들거나 젊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성매매 업소가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꾼 건 처음이어서 주민들이 갖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미촌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상권이 좀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선미촌 내 성매매 업소는 기존의 절반인 20여 개로 줄어든 상황. 시는 앞으로 건물을 추가 매입하고 의류 소재로 가방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센터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 및 그 예술가들과 꾸준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서 여기 선미촌을 문화 공간으로. 선미촌이 오랜 인권 침해 공간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부터 소방차 전용 구역의 통행을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도 오늘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원광대병원은 국내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92곳을 대상으로 한 환자 경험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사는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간호사가 환자 말을 경청하는지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화 설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원광대병원은 88.4점을 획득해 비수도권 지역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다당제와 지역경제를 지킬 핵심 현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는 당과는 합당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의 체질을 민생 현장 밀착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지의 표명으로 취임 첫 일정은 조선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의 노선을 좌나 우로 가르려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당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존재감이 생겨야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입니다.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없다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당에 대해서 왜 관심이 적은가라고 한다면 이 정당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정 대표는 국민의 선택인 다당제를 유지하면서 위기의 경제까지 회복시킬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의 정계 개편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까지 바꿀 현안이 바로 선거제도인 만큼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는 합당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뭐든지 100% 다 내주겠다, 다 협력하겠다. 정동영 대표는 당을 되살린 힘으로 전북의 정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나 정치인으로서 대권의 꿈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최근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회 개편 등으로 민주당 입당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당분간 무소속 잔류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87.5%로 집계됐습니다. 미신청 가구는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낚시객들이 늘면서 해경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착용, 승선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개정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홍보 그리고 점검에 나섭니다.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즈와 맥주를 접할 수 있는 축제가 내일까지 임실 치즈마을에서 열립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치즈 체험과 맥주 마시기 대회, 어린이 영화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8일 낮 12시 반쯤 정읍 상평동에서 84살 A씨가 집 앞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였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올여름 들어 도내 열사병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최도자 의원은 잦은 응급실 폭력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청원, 경찰 등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군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술에 취한 40살 A씨가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내년 고교 신입생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입학자가 올해보다 350여 명 줄어든 17,800여 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명까지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 안팎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22명으로 조정됩니다. 관광 명소로 부상한 전주 객사 뒤편 갱리단길에 보행로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방문객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존 양방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남은 공간은 인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갱리단길은 최근 2, 3년 사이 음식점과 카페 등 상점들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수가 2,100건에 달할 만큼 혼잡했습니다. 기술인의 저변 확대와 숙련 기술 보급을 위해 익산시가 명장을 선정합니다. 익산시는 석공예와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 기술자 가운데 심사 과정을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